자,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그죠? 여러분들도 모처럼 좀 기분이 어떤가요? 좋죠? 저도 좋아요. 모처럼 빨간 장미가 효력을 좀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독려를 많이 했었죠. 좀 빨간 장미를 퇴근길에 꼭 빨간 장미를 사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시라. 그죠? 그게 많이 여러분들이 해서 어제 오늘 시장은 별로 좋지 못한데 셀트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할 얘기도 많지만 또 너무 많이 하면 또 지겹기도 하니까 핵심만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셀트리 오는 여러분들 매도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과거에도 이제 2017년도에 셀트가 이제 8월 말, 8월 중순, 9월, 10월, 11월, 12월, 뭐 그 다음에 1월 달까지 주가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주가가 막 8만원, 9만원에서요 39만원까지 바로 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한참 한국경제TV에 출연을 했을 때인데, 그때는 제가 되게 바빴었어요. 막 이렇게 그 바이오 포럼에 막 강의도 나가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막 미친놈, 사기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야, 근데 사기꾼 이야기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기꾼은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사기꾼입니까? 그런 말 쓰지 말고 그냥 기분 나쁘다 이 자식아, 그런 거는 제가 용납해. 주가가 빠지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 전문가들이 제가 방송 출연을 하려고 하면 저를 똑바로 얼굴을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그 방송에서 뭐, 자, 나는 11만원에 파셔야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뭐 또 상담하다 보면 13만원에 팔아야 됩니다. 또 막 또 TV에 가서 소개할 때마다 전부 다 팔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왜? 셀트가 그동안에 바보처럼 멍청하게 빡빡빡빡빡 기다가, 그죠? 뭐 얼마나 또 말들이 많았습니까? 루머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걸 못 본 거예요. 얘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친구들도 16만원에 가서 팔아야 됩니다. 차트도 없는데 막 팔라. 차트가 위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막 팔라고 그래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경제TV가 됐든 또 여타 다른 뭐 이런 그 정권 방송이 됐든 아마 셀트리온을 가지고 이제 작대기를 꺼내서, 이거는 뭐냐면, 물론 뭐 거기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가격대에서. 그러나 그 가격대에서 조정을 받는데 주식을 팔아버리면요, 내가 만약에 이걸 500주를 가지고 있어, 1000주를 가지고 있어, 또 뭐 5000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거기서 그걸 팔면 또 밑에서 사기는 살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수량을 못 채워요.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그런 매도 사인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또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저 셀트건 방송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그죠? 그런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셀트리온은 뭐 100만원 간다, 뭐 200만원 간다, 그런 애들은 말 믿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셀트리온은 모소대나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목표가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가 팔아요? 때가 되면, 그죠? 또 파는 거예요. 그 때라는 것은 뭐냐면, 기업이라는 게 성장을 하다가요, 정점을 보이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NC소프트 좀 주가가 좀 뭐 많이 하락도 하는데, 기업의 성장이라는 거가 멈추는 시점이 있어요. 근데 멈추는 시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멈춘다는 것은 실적이 이제 좀 줄어들거나 그런 경우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죠? 주가가 막 달려오다가, 그러니까 기업이 막 실적을 내고 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공장을 막 확장을 한다든지, 그죠? 또 일시적으로 이제 이런, 우리가 그런 표현을 보고 이제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성장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장통을 겪고 거기에서 경쟁자에 의해서 치여가지고 뭡니까? 이제 오히려 역성장으로 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 성장통을 겪으면서 거기서 바로 다시 또 복구를 해서 다시, 그죠? 정상으로 고성장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여러분들 그동안의 성장통을 한 2번에 걸쳐서 겪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셀트도 언젠가는
이제 성장통을 겪으면서 성장을, 그죠? 정점이 올 거 아니에요. 정점이 오면 그때가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은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 논할 때는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매도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괜히 머리 굴려가지고 아는 척 하면서 똑똑한 척 하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런 거 하려고 하다가, 그죠? 셀터 농사 그동안 지었던 거 망칩니다. 특히 TV에 그냥 이 전문가들, 또 유튜브 이상한 전문가들 나와가지고 요즘 이제 셀터 올라가면 막 유튜브 전문가들 되게 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전문가의 방송을 듣더라도, 유튜브를 듣더라도 항상 제 말을, 이 셀트근의 말, 매도를 조심해라. 매수는 여러분들 알아서 이제 해. 이제까지 안 할 거야. 아시겠죠? 매도를 조심하면 돼. 뭐 그동안 계속 지금 저축도 들고 모았잖아, 그죠? 그래서 자, 또 아직 잔소리가 또 많아졌네. 하여튼 이 잔소리 이걸 없애야 돼. 입을 요걸 꼬매. 입을 꼬매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그죠? 공매도 댓글 부대가 좋아하겠지. 댓글 부대 입을 안 꼬맬 거야, 절대로. 걱정하지 마. 앞으로 계속 댓글 좀 열심히 달아줘. 댓글 달면서 좀 팩트적인 부분만 좀 하고, 그 사기꾼 그런 이야기를 좀 하지 마. 아시겠어요? 우리 댓글 부대. 특히 우리 진이. 자, 오늘 주봉을 제가 이제 보면서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BBI 그리고 시장이 좋아할 때는 C, 이게 이제 시장의 주도주라고 그랬잖아요. 주도군이에요. 이게 성장 섹터잖아요. 그죠? B 바이오, B 배터리, I 인터넷 포털. 그게 뭐야? 대표만 이야기하면 삼성 SDI, 그 다음에 누구? 셀트리온, 그 다음에 누구? 카카오. 그죠? 이 세 개 산업은 뭐예요? 말 그대로 글로벌 산업일 부분도 있고, 또 국내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산업을 보고 이제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들이 다 카카오도 대박 났고, 삼성 SDI도 대박 났죠? 셀트만 지금 대박이 아직 안 났어요. 근데 셀트가 제일 먼저 올해 연초부터 셀트가 계속 조정을 이제 받기 시작을 합니다. 카카오는 사실은 뭐 한 2달 정도 됐죠. SDI는 아직도 뭐 크게 조정 안 받고 있으니까.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죠. 제가 7월, 8월, 9월 정도까지는 지수는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 지수에 셀트가 이제 대세를 끌 것이다. 그래서 이 고점이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는 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월봉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자, 옛날에는요, 이거 보세요. 주가가 8만원에서요. 8만원이에요. 이때가 8만원입니다, 여러분들. 8만원에서 그냥 어디 36만원. 이게 이제 배당락을 해서 주가가 낮아진 거예요. 9만원부터 그냥 39만원까지. 그러니까 30만원이요. 30만원이 불과 한 달, 2달, 3달, 4달, 5달, 6달, 그 6개월, 7개월 만에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8월이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가면 6개월이야. 그죠? 그럼 그때는 이 사상 최고가, 여기서는 이 고점, 이거 아무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죠? 그렇다고 저보고 또 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자, 셀트가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가 못 가? 누구 때문에? 공모도 때문에. 그 공모도가 누구야? 나도 몰라. 그죠? 말해도 여러분들 믿지 않을 것이니까. 여러분들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거 아니야. 자, 오늘 제가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월봉상 이제 월봉상도, 그죠? 주봉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주봉은 넘어섰잖아. 여기 지금 이제 60주 이평을 살짝 500원 오늘 올려서 끝냈어요. 야, 신기하죠? 그죠? 자, 주봉상 이쁘지 않습니까? 자, 일봉은 뭐 보고 싶지 않아. 자, 일봉 보세요. 이제 일봉 뚱 그리고 이제 방어 오늘 쫙 시장은 좋았어요. 오늘 마이너스까지 지수가 가도 셀트는 당당하게, 오늘 저는 모간 스탠리가 매수를 하면서요, 막 376주 365주 이런 식으로 계속 사다가 한 번 풍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그죠? 이제 탈출을 했잖아요. 셀트는 움직임이 어떻다? 누가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셀트는 한번 왜? 좋은 거는 아니까.
그죠? 근데 수익이 안 나서 안 사서 그렇지. 이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면 또 덤벼 들어오겠죠. 누가? 액티브 펀드가,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액티브 펀드가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액티브 펀드가 들어왔죠. 이제 앞으로는 미친 듯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기대를, 희망이 있는, 제가 그랬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돈을 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은 참 저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흥분 안 하고 천천히 하려고 해. 또 막 그러면 또 설레발 친다고 그러고 또 막 김치국 마신다고 그러고 댓글 부대들 너무 좋아할까봐. 오늘 해도 댓글 부대 뭐 크게 할 말이 있나? 오늘 뭐 열심히 달아보시지. 댓글 부대 잘 친해보자 우리 앞으로. 그래야지 댓글 부대들도 돈 벌 거 아니야 주식해서. 자, 오늘 이제 주식을 쭉 보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요. 그죠?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뭐, 외국인이 매수를 하진 않은 시장에서 오늘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3,700억 매도를 했죠.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BBIC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수급을 잘 보라.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기관들은 매수, 외국인들은 매도. 그럼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어디 방향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왜 수급은 뭐 기관들이 사면 외국인들이 팔아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결국 이제 개인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그나마 코스피가 5%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그죠? 코스닥도 사실은 오늘 뭐 이쪽에 어쨌든 셀트 헬스케어든 셀트 제약이든 올라가서 그죠? 시가총액 큰 놈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죠? 상승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을 해서 간신히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한 것에 비해서는 남도 선방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오늘 일본도 그렇고 오늘 중국 시장이 좀 좋은 게 좀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요거 좀 잠깐 보고 이제 미국 시장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야, NC소프트 어제도 13%인가 어제 15% 급락했나요? 아쉽다, 그죠? NC소프트 7% 정도 급락을 했네요. 삼바 로직이 그죠? 좀 셀트하고 같이 안 움직이려고 하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100만원 찍었다고 그랬어요. 100만원. 삼바의 100만원은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바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져갈지. 그죠? 또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져가면 이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삼성전자 외국인들도 또 대주주들도 가만히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말없고 탈없는 것은 사실 액면 분할이죠. 액면 분할해서 또 막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그죠? 공장 냅다 뭐 5공장 6공장 지으면서 하면 너무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삼성바이오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죠. 셀트 그룹도 좀 상승을 하고 시장 전반적으로 뭐 크게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어요. 그죠? 카카오 여전히 빠스 내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미국 시장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야죠. 미국도 봐야지 또 주말에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을 거 아니야. 자, 미국은 지금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하락했던,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또 어제는 뭐 생각보다 크진 않았습니다. 그죠? 아무튼, 지금 이제 잭슨 홀의 미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그 미팅 과정에서는 아무튼 파월 의장은 뭐 시장에서 놀랄만한 뉴스는 없다. 그죠? 뭐 놀랄 거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상승을 했고, 또 어쨌든 뭐 지금 나스닥도 그죠? 나스닥은 지금 뭐 사상 최고가 되고 이제 살짝 조정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저께 그 카불 공항 인근에 이제 또 폭탄 테러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미군도 뭐 한 12명 정도 사망했다고 하고 뭐 100명이 뭐 또 부상을 입었다고 하고, 그래서 또 이런 부분에 조금 뭐 중동에 좀 시끄러울 수 있는, 최근에 이제 텔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진입을 하면서 그런 와중에 이제 테러까지 나와서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릴 줄 알았으나, 그러나 미국 시장 크게 나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도 아무튼 지금 4, 5일 동안 좀 벌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고점 수준 또 20일 위평 뭐 부분까지는 그죠?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나쁘진 않다. 근데 뭐 사실은 우리 시장과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뭐 같이 동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 지금 우리 시장은 어쨌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분 자체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부분, 그 바뀌는 부분에서 이제 결국 삼성전자 쪽인데, 그죠?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240조라는 엄청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전히 신뢰를 시장에서 많은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저는 이제 셀트 측에서, 좀, 이게, 이거를 바라보면, 관점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그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는 어쨌든 지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차피 삼성전자의 지분을 내년까지는 무조건 사야 되니까. 그 사야 된다는 것은 내년까지는 뭡니까? 어쨌든 삼성생명에 있는 8% 중에서 5% 이상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매각을 하면 그거를 지금 누가 삼성물산이 사지 않습니까? 그럼 삼성물산이 돈이 여의치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유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어쨌든 부양을 시켜서 띄워서 그걸 팔아야 돼. 매각을 해야 돼. 그럼 매각을 하는 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에 그냥 지분을 바로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액면분할을 해서 일반 시장에다 푸는지. 지금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거의 80%는 뭐 삼성 관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일부 뭐 기관들도 이제 좀 가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가지고 있고, 그죠? 외국인들 부분은 뭐 여기에 펀드인지도 모르고, 일부 외국인들도 좀 뭐, 외국인들도 멍청한 외국인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으로 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도체가 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그죠? 계속 파재낀다는 것은. 근데 그 주식을 누가 삽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 개인들이 사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셀트를 또 들으면 더 셀트가 앞으로 상승하는 데서 얼마만큼 많이 갈 것인가.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100만원 찍었다는 부분 자체, 그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럼 100만원 가는다는데 누가 안 샀니? 여러분,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석을 벗어나면요, 또 앞으로 다른 일은, 그죠? 만약에 삼성바이오가 삼성이 아니었으면 지금 분식 해결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죠? 상장 폐지됐겠죠. 삼성이었으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지만, 그죠? 모험을 거는 건 아니야, 주식에서는. 아시겠죠? 한 방에 가.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 간단히 끝냈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다시 셀트로 오면, 자, 자, 어쨌든 이제 일봉상으로 아무튼 이제 뭐 이건 이제 더 고점 돌파했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이 차트를 본다는 건 뭐냐 하면, 차트를 본다는 거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할 때는 어디에서 하락을 멈출까를 또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것이고요. 또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어디가 저항대가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 뭐 셀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차트 보고 투자할 그런 주식은 아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그럼 차트 가지고 뭘 설명해? 그럼 가지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또 우리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을 만하구나, 지금은 올라가는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하면 지겹지는 않잖아,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쨌든 약간 더 걸릴 수 있는 게 이제 또 전고점 한 31만원, 2만원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30만원 넘어가가지고, 그죠? 30한 1, 2만원대 여기에서 또 좀 뭐 왔다 갔다 해주고, 그렇게 참 금방인 것 같아, 그죠? 자, 다시 이따가 차트를 보도록 하고, 오늘 이제 제가 또 우리 주린이들을 위해서, 셀트라는 기업이 얼마나 또 이게 우리 국내에서, 그죠? 이렇게 좋은 기업을 왜 주가가 못 갔을까? 그럼 이 좋은 기업이 인정이 되었을 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또 많이 갈까? 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셀트를 이렇게 셀트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셀트가 좀 우리 투자자들이 셀트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을까,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요. 자, 이건 오늘 나온 이제 기사 내용인데요. 상반기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이제 실적을 이렇게 오늘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게 수출 업체니까요. 업체들이 수출 업체예요. 자, 지금 이제 상반기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한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업체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제품을 만들면 그 치료제에 대해서, 의약품에 대해서 뭡니까? 해외에다가 수출을 하는 회사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뭡니까? 회사가 바로 셀트리온 제약이에요. 그죠? 근데 수출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자, 헬스케어가 상반기에 7,890억을 수출을 했어요. 그죠? 작년에는 뭐야? 7,700억이죠. 작년보다도 소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런데 어쨌든 작년보다 소폭 증가하는 부분에는 이제 약간 좀 소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셀트가 지금 상반기, 지난해 4분기부터 해서 뭘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레키노나를 지금 계속 생산하고 있는 셀트가. 그죠? 근데 헬스케어도 뭡니까? 일단 가격 조정도 조금은 있었고, 그죠? 뭐,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좀 약간 부족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반기는 월등하지 않을까, 급증하지 않을까. 레키노나를 포함을 해서 또 뭐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도 지금 미국도 20% 넘었잖아요. 그죠? 지금 뭐 미국, 일본, 캐나다 난리야. 램시마가 형이 난리라 치고 있다니까.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 또 뭐예요? 리플라이마까지 여러분들 앞으로 거기다가 뭐 우리 트룩시마는 없어요? 허즈마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레키노나의 이제 항체 치료제 아무튼 올해 3분기, 4분기에 수출의 급증을 한번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시젠이에요. 시젠. 3,900이에요. 그죠? 자, 시젠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수출을 되게 많이 했죠. 뭐, 진단 키트, 코로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박을 낸, 이게 참, 저는 시젠이 참, 그죠? 공격적인, 이런 투자를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CJN이 이거는 근데 이제 내년에도 CJN이 이렇게 3,900을 수출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겠죠. 이제 가면 갈수록 CJN은 이제 다시 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에 추석이나 구정 때 되면은 매출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가도 좀 좋아지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CJN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팬데믹으로 해서 얘들 제품이 그죠? 증가해서 수출이 좀 된. 근데 이제 내후년에도 CJN이 이렇게 그럼 앞으로 CJN이 뭐 1,000억, 뭐 2,000억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줄어들겠죠. 그죠? 녹십자 마찬가지죠. SK바이오사이언스 마찬가지죠. 1,200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죠? 그런데 지금 뭐 그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녹록치는 않죠. 이런 쪽은 일시적인 부분. 그런데 동화, 바카스, 유한양행, 뭐 기술 수출, 휴젤이 좀 많은 부분. 근데 그러니까 휴젤이 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쪽에 누굽니까? 메디톡스가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또 메디톡스 거를 누가 대웅제약이 좀 뺏어가고 그죠? 이런 식으로 뭐 정건당.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지금 수출이 1,000억이 넘는 회사가 상반기에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돼. 네 개가 다 뭐예요? 셀트리온은 뭐 어디 그걸 수출한 것도 아니야. 헬스케어는 그걸 수출한 것도 아니야. 레키노나는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른 쪽은 시즌이 됐던 뭐 SK바이오가 녹시장 인증 백신과 관련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에서 늘어난 거니까 일시적인 거죠. 셀트 헬스케어는 일시적인가요? 일시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럼 이거는 앞으로 기존 베이스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기에 8,000억이면 하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체 지금 상반기의 수출이 2조 1253억이에요. 그죠? 전년 대비보다 조금 증가했죠. 전년에 1조 8천억이었으니까. 아무튼 12% 증가. 근데 요 영향은 아무튼지 간에 뭐,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이쪽 그 팬데믹과 관련된 이런, 수출이다. 그죠?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수출 중에서 증가한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 뭐, 저쪽 있지만, 셀트리온이 거의 30% 이상을, 그죠? 이상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셀트리온을 보유하는 이유예요. 자, 여기에 레키노가 포함된 것도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면 레키노가 없이도 상반기 이 정도. 셀트리온은 뭡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그런 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엊그저께 미국의 램시마, 그죠? 처방 데이터를 알려드렸잖아요. 20.9%죠. 일본도 20이고, 캐나다도 뭐 20 정도 되고, 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후죽순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만간에 터질 레키노나. 그죠? 여러분. 지금 이제 위드 코리아, 지금 일본이나 또 미국은, 그죠? 지금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그죠? 촉구를 하고 있어요. 활용을. 대한민국만 지금 감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대한민국만. 제발 좀. 응? 항상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도. 응?
나라를 살린 사람은 백성들이야. 좀 백성들 좀 평안하게 해줘라, 좀. 응? 관료분들, 혹시 또 이 방송 청취하는 관계자분들 있으시면, 아시겠죠? 뭐, 그렇지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아시겠죠? 이런 건 뒤에 나오면 제가, 어제 제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수급이 더 좋았어, 어제보다. 이따가 요건 이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건너오면. 자, 그래서 제가 쭉 이렇게 이제 오늘 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지금 오늘 이제 국내 뭡니까? 항상 우리가 금요일 되면, 저는 항상 금요일 되면요, YTN을 2시 한 15분, 20분 되면 봐요. 왜? 오늘은 우리 레키노나가 또 몇 명이나 또 투방을 했는지 그거 보려고 일주일. 그래서 오늘 레키노나가 이제 병원도 한 2개가 늘었죠. 88개 병원에서 이제 90개 병원으로 늘었고, 물론 뭐 렘데시빌은 137개, 그죠? 참 저는 신기해요. 어떻게 렘데시빌가 지금 WHO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수출을 해다가 그것도 외화를 버려가면서까지 국민의 아까운 세금을 이거 외화 버리는 거잖아. 외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13,157명이래요. 효과가 뭐 없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는 왜 검증을 안 해주는 건지. 그죠? 이거 안 쓰면 이것도 되게 비싸요. 한 2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오늘 어쨌든 이걸 뭐 살려두고, 그죠? 항상 뭐 공무원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좀 쓸까? 아끼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맨날 말로는 아껴라 하는데, 엉뚱한 데다가 쓰고 앉아는 거 아니에요? 자, 레키노나는 오늘 90개 병원에서, 이게 좀 아쉬운 게, 일본 같은 경우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이 주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센터를 좀 계속 확장을 하고, 특히 제가 어디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금 우리도 해주세요 하는 데가 뭐 4, 5천 개가 이렇게, 그죠? 지금 뭐 주문 신청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왜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우리는 지금 입소문 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주변에. 그죠? 주변에. 이런, 레키노나가 앙치 치료제가 있는데, 뭐, 휴유증도 없고, 지금 오늘도 뭐, 어디 아까 제가 들어보니까 휴유증이 막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휴유증이. 그런 걸 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휴유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계속 렘데시비르나 미리 막 들대까, 그냥 렘데시비르만? 아니, 어떻게 할 거냐고! 백신만 내가 맞으면 휴유증이 없어?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있잖아! 레키노나가. 그럼 휴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로 해야 되는 거지, 먼저 우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레키노나가 90개 병원에서 지금 11,803명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가 또 최고치예요, 최고치. 1,345명이나 증가했어요. 이제 막 일주일에 1,345명이 증가해요, 여러분. 그죠? 이게 더 확산되지 않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임상 데이터가 또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국가에 계약을 했을 때, 수출 계약을 했을 때,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지금 11,803명 했는데 부작용 없다?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 오늘 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수급을 잠깐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어쨌든 오늘 주가가 29만 4,500원이에요. 그죠? 오늘 지수 뭐 5%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최근에 수급이 지금 급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요 매수 주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은 이제 매수해서 주가가 좀 오를 때는 JP 모건하고 또 이쪽에 누굽니까? 신한창고, 검은머리 창고, 그죠? 그쪽 둘이서 매수를 하면, 주가가 좀 올랐죠. 거기다가 뭐, 일부 이제, 파생 시장 조성자 하나, 또 이쪽에 뭐, 이베스터, 그런 애들이 좀 들어오면서, 반대로 또 이제 주가가 내릴 때도 JP 모건, 신한창고, 또 이베스터 하나,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어제, 오늘 달라지는 수급, 또 어제, 오늘 이전에 지금 연기금은 오늘까지 9일 연속 지금 매수를, 그것도 오늘은 엄청나게 크게 94,000조 제일 크게 매수를 했어요.
어제도 시장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69,000주나 매수를 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공매도 우리가 이제 주창고라고 해요. 그죠?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나 키움이나 이런 쪽은 이제 주가 아니고 시장과 연관 기관들 일부 또 차명 계좌 그리고 뭐 꼬봉 창고 단자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 어제와 오늘은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공매도 주 창고가 그죠? 해외 외국계 창고로는 모간 스탠리예요. 그러니까 국내 창고로는 누구냐면 삼성증권이에요. 그럼 오늘도 보면 삼성증권이 11만 2천 주, 그죠? 그러니까 삼성증권은 계속 주가를 못 올라가게, 물론 밑에서 지도 좀 사겠죠, 그죠? 모건 스탠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러면 결국 오늘도 지금 개인들이 33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어제도 9만 8천 주죠. 이번 달 들면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어요. 그걸 누가 다 외국계 창고 쪽으로 또 국내 기관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자, 국내 기관 쪽은 제가 그랬죠. 액티브 펀드 창고, 지금 사모펀드 오늘도 매수했죠. 투신 오늘 19,000주예요. 보험 오늘 9,000주예요. 금융투자 여전히 뭐 시장에 따라서 지수 오르면 프로그램이 올라오는 거니까. 금융투자 오늘 96,000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연기금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국민연금일 수도 있어.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이 많이 좀 좌우를 하겠죠. 그죠? 이게 큰 주식, 크게 사는 걸로 봐서는 뭐 4억에 이내리로 사봐야 얼마나 사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연기금이 지금 9일 연속 그것도 어제 오늘은 크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액티브가 움직인다. 기관이 움직인다. 자, 그동안에 그렇게 주식을 못 살게 팔아제끼고 눌렀던 기관들이 액티브 같은 패거리들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금융투자에서 왔다 갔다 했고. 근데 더 중요한 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이제 매수 외국계 아침에 UBS가 들어왔죠. 최근 UBS도 이제 샀다 팔다 예로도 해요. 어떨 때 와서 누르고 사고. 근데 중요한 것은 모간 스탠리가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모간 스탠리는 뭘로 통해서도 그것도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왜? 과거에 모간 스탠리가 공매도를 쳤을 때도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공매도를 쳤으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모간 스탠리가 이제 프로그램 매수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쇼커버가 되겠구나. 그죠? 그렇다고 뭐 주가가 매 쭉쭉 뻗겠어요? 제가 매도를 조심하는 건 뭐냐면 그거를 공매도들도 주가 올라가면 여러분도 안 팔, 우리는 당연히 안 팔지만 다른 사람들도 얘 안 팔까? 주가 올라가다가 누르면 팔아요. 또 여기서 단기꾼들도 뛰어들어올 거 아니에요. 걔들도 사고 팔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지만 특히 매도를 조심하십시오. 아마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또 뭐 어딘 다른 이런 말을 들으면 뭐 32만원대 한번 팔고 다시 30만원까지 빠질 거야. 그럼 그때 사. 그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저축이야 계속 월급 타면 들어야 되는 거지만 우리 이 과장은 요즘 연락도 없네. 응? 이 과장 한번 연락 줘. 알았지, 이 과장? 이 과장 열심히 월급 타서 저축 장가 가려면 셀트 저축 많이 들어야 다음에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 알았지?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도 어쨌든 오늘 뭐 주가도 그죠 좋았고요. 수급 좋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를 해드린 모소대나무 여러분들도 모소대나무 투자자가 되어야 되고요. 셀트리온도 모소대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모소대나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한번 네이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려 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주 주가가 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셀트는 찬바람 불었다. 찬바람이 불었다. 앞으로 유럽에서 또 다른 데다 미국에서 그죠? 레키노나가 그죠? 터져 나올 것입니다.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저는 주말에 한번 요 수급 가지고 한번 또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승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